아, 잠시 후에 썬가 크로스 나의 정치 코멘트가 시작되겠습니다. 어, 헤럴드 경제 2024년도 7월 13일자 기사네요. 이게 K푸드라고? 정작 한국인은 몰랐다. 외국인들이 홀딱반한 서울 음식이라는 기사입니다. 외국인들이 깜짝 놀란 한국의 K푸드가 우리 한국인은 모르고 있었다고 그러네요. 뭐 어떤 음식인지 한번 보죠. 퇴근 후 부엌에서 해장국을 시켜만 먹다가 어느 날 집에서 소고기 묵국을 직접 끓여봤습니다. 그 맛에 반해 요리에 눈을 떴습니다. 산더미 같은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지만 날 위해 한 끼 제대로 차려 먹으면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한 끼에 10,000원이 훌쩍 넘는 식비에 이왕이면 집밥을 해 먹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퇴근 후 집밥러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요리와 재료에 담긴 인문학 이야기로 한술 떠드립니다. 라는 기사입니다. 한국인들의 닭고기 사랑은 남다릅니다. 국민 절반은 닭고기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먹을 정도죠. 지난해 성인 남녀가 1인당 1년에 먹었던 닭고기는 16.5kg, 2020년보다 0.74kg 늘었습니다. 4년 전보다 닭 한 마리를 더 먹는 셈입니다. 배달치킨 수요가 늘었나 싶지만 그건 아닙니다. 닭고기의 가정 내 배달 소비량은 2020년 3.29kg에서 올해는 3.10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너무 닭값이 치킨값이 비싸니까 배달비니 뭐니. 반면 가정 내 간편식 소비량은 2020년 1.9kg에서 올해는 2.19kg로 증가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네요. 치킨뿐 아니라 삼계탕, 로제 찜닭, 마라 닭볶음탕 등 밀키트 종류가 다양해진 것도 한몫했습니다. 닭 요리가 화려한 진화를 거듭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 사람, 심지어 서울 사람도 잘 모르는 로컬 요리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모르는 세계인이 우리 한국에 와서 아주 좋아하는 요리가 따로 있다네요. 서울 사대문 안에 시작된 닭 한 마리입니다. 지방 사람을 비롯해서 서울 원도심에 사는 사람들도 닭 한 마리를 처음 들어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닭 한 마리에 다 뿅 갔다는 거죠. 오히려 명동 등 서울 도심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2019년 미국의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닭 한 마리를 먹었다는 뉴스를 보고 그때 닭 한 마리를 처음 알았다는 한국인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닭 한 마리 사랑은 남다릅니다. 그 닭 한 마리가 그게 음식 이름인가 봐요. 다른 한국 음식과 달리 맵지도 않은 데다가 세계 어디에나 있는 닭국물 요리와 맛이 비슷하니 친숙한가 봅니다. 실제로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만 해도 2019년 2월 평양에서 돌아온 직후 시작으로 5월 8월, 12월 방한 일정 때마다 닭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 일반 식당에 가서 닭 한 마리를 찾아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큰 대단한 식당이 아니고 일반 식당이네요. 이 사진 보니까. 이듬해 5월에는 어머니 날을 맞아 미국에서 아내에게 닭 한 마리를 직접 끓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2달 뒤인 2020년 7월 코로나19 검사로 밤 10시에 넘어서 서울에 도착해서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향한 곳은 닭 한 마리 식당이었습니다. 그해 12월 현직으로서는 마지막으로 한국을 찾았던 고별 방한 일정 때도 식당을 통째로 빌려 만찬을 즐겼습니다. 닭 한 마리 식당을 통째로 빌렸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 해도 2년간 7번입니다. 한국에 2년간 7번을 이 닭 한 마리 식당을 갔다는 거죠. 마지막엔 통째로 빌리고. 이제는 기사에 보도될 때 그의 이름 앞에는 닭 한 마리 스티븐 비건이란 수식어까지 붙었습니다. 폴란드계인 비건 전 부장관은 이 식당의 닭 한 마리 요리가 할머니가 해준 치킨 수프와 비슷해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퇴근 후 부엌에서는 한국인들보다 외국인들에게 더 사랑받는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과 요리법을 전해드립니다. 그랬네요. 보죠. 어떻게 하나. 닭 한 마리는 이름부터 생소합니다. 대개는 재료 또는 조리법이 요리 이름으로 굳어지기 마련인데 한 마리라는 수량을 나타내는 단위가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독특한 이름을 붙게 된 배경은 이해하려면 동대문 종합시장에 얽힌 서울의 현대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70년도에는 종로 유가 전차 차고지에 동대문 종합시장이 들어섰습니다. 당시 동대문 평화시장은 국내에 거래되는 원단의 80%가 거쳐갈 만큼 물류의 중심지였죠. 이 때문에 시장 상인, 손님, 미식사들이 급히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식당이 뒷골목에 생겨났습니다. 시장이 있는 곳에 교통망이 따라붙기 마련입니다. 그때 당시 그랬죠. 2년 뒤인 1972년 이곳에 동대문 종합 터미널이 건립되며 물류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터미널이 들어서니 자연스럽게 먹자 골목이 형성됐습니다. 이중 시장 상인들 사이엔 닭칼국수가 인기를 끌면서 골목에 닭칼국수 집이 생겨났는데 닭 한 마리의 시초도 이때 탄생했습니다. 가게에는 닭칼국수 외에도 여럿이 안주로 먹을 수 있는 삶은 닭을 안주로 같이 팔았다고 합니다. 버스 시간을 기다리던 손님들이 시켜놓고 술 마시기에 제격인 메뉴였던 셈입니다. 어느덧 버스 시간에 쫓기던 손님들이 주문할 때 닭 한 마리라고 외치기 시작했고 이것이 닭 한 마리라는 음식이 이름으로 붙여졌습니다. 마치 오늘날 고깃집에서 물냉 하나, 된장 하나 이렇게 외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요리도 진화했습니다. 떡사리와 감자, 마지막으로 끓여 먹는 칼국수까지 남아 안주와 끼니를 해결할 만큼 푸짐해졌습니다. 그렇죠. 닭함에다가 떡볶이 떡을 넣으면 참 밥까지 해결되죠. 한편 1977년 터미널은 사라지고 닭 한 마리 골목만 남게 됐습니다. 1977년 교통부에서 200km 이상 되는 고속버스 노선을 강남으로 옮기는 결정을 내리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강북과 사대문 인근 교통 혼잡과 인구 집중 문제가 원인이었습니다. 동대문, 종로 등 서울 도심에 있던 버스터미널은 지금은 강남 고속터미널로 자리를 옮겼죠. 그리고 서울시는 종합터미널 부지를 주차장으로 지역으로 고시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JW 메리어트 호텔이 들어서 있습니다. 닭 한 마리에 관련된 에피소드는 허영만 화백의 식객에서도 등장합니다. 군 입대를 앞둔 주인공이 지인들과 함께 동대문 시장에서 닭 한 마리를 먹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한국 사람은 모르는데 외국 사람들이 이 닭 한 마리를 지금 알고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먹음직스럽네. 화면 보니까. 닭 한 마리를 주문하면 닭 한 마리와 맑은 육수, 파와 감자, 떡사리가 큰 양푼에 담겨 나옵니다. 칼국수 사리도 필수입니다. 닭 속에 인삼, 대추, 찹쌀이 들어가는 백숙과 다르죠. 국물 맛도 먹는 방법도 삼계탕과도 딴판입니다. 그러니까 삼계탕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삼계탕은 걸쭉하고 진한 맛이 특징이라면 닭 한 마리 국물은 삼삼하고 막습니다. 칼칼한 맛을 원할 때는 같이 나온 김치를 국물에 넣어서 끓여 먹기도 합니다. 또 닭 한 마리는 살코기를 소금장에 찍어 먹는 대신에 간장과 겨자, 식초와 고춧가루를 섞은 양념장에 찍어 먹습니다. 소스가 닭의 느끼함을 잡아줍니다. 재료도 간단해서 백숙보다 만들기 쉽습니다. 양파, 파, 후추 등 집에 있는 기본 식재료도 똑같은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닭 한 마리, 한국의 닭 한 마리가 국내에는 모르고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인기라는 거예요. 재료는 닭볶음탕용 닭고기 한 마리 사고 양파 2분의 1, 파 2단, 감자 2개, 통후추, 다진 마늘 2티스푼, 통마늘 4알. 양념장 재료는 다진 마늘, 진간장, 식초, 고춧가루, 알룰로스 또는 설탕. 냄비에 물 1.5리터 넣고 생닭, 후추, 파, 흰부분 넣고 끓인다. 물이 끓기 전에 감자와 양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냄비에 넣습니다. 다진 마늘 2티스푼 넣습니다. 약 15분 가량 끓이면 냄비에 떠오른 거품과 후추, 닭기름을 건집니다. 초복을 앞두고 가족들과 함께 닭 한 마리를 해먹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서울에 사신 부모님도 닭 한 마리를 처음 들었다고 합니다. 재미있게도 닭 한 마리로 한국을 찾는 일본인들에게 더 유명한가 봅니다. 일본에서는 지도리, 토종닭, 나베, 미즈타키, 닭전골용이라는 비슷한 이름이 있는 데다가 다른 한국 음식과 달리 맵지 않아 인기가 많습니다. 또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룸푸르까지 진출했습니다. 우리의 닭 한 마리가 일본과 쿠알룸푸르, 말레이시아까지 진출했다고 그러네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유일한 닭 한 마리 음식점으로 치킨 등 한국 닭 요리와 함께 닭 한 마리를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나의 코멘트로는 우리나라 닭 한 마리 시장통 요리가
해외에서 유행이라니. 내용을 보니까 담백하게 끓인 닭곰탕과 비슷합니다. 네, 보니까. 우리 집도 냉동실에는 평균 닭이 5마리에서 7마리 정도는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닭이 2마리로 줄면 다시 5마리로 채워놓습니다. 저는 생닭은 다른 육류에 비해서 양도 풍부하고 콜레스테롤 함량이 일반 다른 고기에 비해서 적고 건강에 유익하고 값도 저렴합니다. 또 양도 푸짐해요. 특히 다이어트와 건강에 소고기와 돼지고기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닭이 콜레스테롤이 별로 없어요. 특히 닭가슴살은 더 그렇죠. 돼지고기나 소고기는 혈관에 그 기름을 끼게 만드는데 닭은 다른 육류에 비해서 제일 콜레스테롤이 적어요. 그래서 건강으로 소고기와 돼지고기보다 닭이 월등히 좋죠. 닭곰탕은 별다른 요리 기술이 없이도 압력밥솥에 재료를 넣고 끓이면 사람들도 시간도 절약되고 15분이면 끓여버리니까 마지막에 부추나 야채를 넣고 간을 맞추면 좋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닭 요리는 인체에 해가 덜하고 값도 비싸지 않고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한 식재료입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 사람 모르는데 이 외국 사람들이 와서는 이런 그 동대문통 뭐 명동 뒷골목 이런 데서 닭 한 마리를 먹고 또 미국의 무슨 비건 그 부장관도 와서는 우리 한국에만 오면 이렇게 닭 한 마리를 그렇게 7번이나 가서 먹고 마지막에는 닭 한 마리 집을 전체를 통빌려서 파티를 했다 하니 한국의 닭 한 마리가 이렇게 외국인들한테 근데 보니까 닭찜도 아니고 삼계탕도 아니에요. 단순하게 우리 먹는 닭곰탕이에요. 보니까 그것에다 감자를 좀 넣고 이렇게 대파 넣고 이렇게 끓였네요. 그것이 뭐 해외 사람들이 한국 와서 그걸 맵지도 않고 그러니까 좋아하고 또 뭐 세계 여러 나라로 뭐 일본을 비롯해서 그 말레이시아까지 다 이게 진출해서 이 닭 한 마리가 지금 국위를 선양하고 있네요. K푸드로서 아주 자리 잡고 있네요. 치킨만 후라이 치킨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닭 한 마리도 이렇게 외국 사람한테 인기가 있는지 몰랐어요. 참 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도 7월 13일자 기사인데요. 이게 K푸드라고 정작 한국인은 몰랐다. 외국인들이 홀딱 반한 서울 음식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코멘트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국에 오면은 명동 뒷골목이나 이게 동대문 쪽 그쪽에서 닭 한 마리를 이렇게 별다른 무슨 삼계탕이나 그런 재료를 넣지도 않고도 이렇게 감자 넣고 이렇게 대파 넣고 이렇게 끓여서 뭐 떡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집어넣고 해서 끓여낸 것을 외국인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네 하네요. 오늘 그 헤럴드 경제 2024년도 7월 13일자 기사입니다. 나의 코멘트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가 계속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2개 더 남았네요.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성가크루스의 정치 코멘트가 계속 되겠습니다.